최민아수 씨 딱 봐요. 전략을 하게 생겼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사랑에 있어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최민아수 씨를 보면은 이런 말이 떠올라요. 사랑을 가장 원하면서도 사랑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외로운데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몰라요. 이 최민아수 씨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별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고은 씨가 이건 씨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여러분, 솔로지옥 5 재밌게 보셨나요? 가장 욕도 많이 먹고 가장 화제도 많이 되었던 전설의 그 인물 최민아수. 그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뭐 장안의 화제인 인물인지라 어장관리한다, 나르시스트다, 마음이 갈 때다, 여러 가지 욕들을 많이 먹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애니어그램 코치로서 미나수 씨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아주 전형적인 애니어그램의 성적 유형 2번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2번 성적 유형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면 미나수의 모든 행동이 다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미나수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 젊은 존잘 송중기와 같은 임수빈 씨와 이어지질 못했는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그 심리를 모두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애니어그램 2번이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 애니어그램 2번의 특징, 전략적으로 도와줍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 남들에게 받을 거란 기대를 하면서 도와줘요. 누군가 날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형이 이 2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유형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친절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민지 씨에게 비키니를 빌려주고 막 여자애들에게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아무도 자기가 아플 때 알아주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니까 성원 씨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뒷담을 까잖아요.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좀 호감 가는 상대가 겹쳐서 불편하게 만드는 미나수 씨 같은 캐릭터가 있다. 불편해지고 서먹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상대에게 나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쟤는 왜 나 안 챙겨줘? 여자애들이 별로 안 쿨한 것 같아. 내가 제일 멋진 것 같아 하면서 억울해하는 게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는 않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대로 도와주는 게 좀 미성숙한 2번 유형의 특성이기도 해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건데 사람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베풀고 왜 날 미워하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아이 같다. 얻기 위해서 베푸는 심리, 그 자체가 2번 유형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타인이 자기에게 그 내가 줬던 호의를 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소진돼서 화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해하고 지나치게 분노하게 되는 패턴을 가지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번 친구들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민감합니다. 이 솔로지옥 환경과 같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감정으로 몰아치는 환경이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비판받거나 거절을 받는다고 느껴졌을 때 특히 예민해집니다. 이 거절이라는 게요, 자기가 건네주는 도움이나 호의를 받지 않았을 때도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이번들에게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있어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 메시지에 되게 민감해지고 감정적으로 치명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인지 더더욱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는 어려운 유형이에요. 타인의 어떤 부정적인 견해 한마디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 실패한 것처럼 가슴 깊숙이 박혀버리는 유형입니다. 이번들의 세 번째 특징, 쾌락주의적인 특성을 띄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충분히 사랑과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깊은 결핍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즐거운 활동에 몰두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대표 쾌락주의자인 7번 유형과 같이 긍정 그룹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을 할 새도 없이 내 진짜 내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인 거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함, 두려움,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부터 기인한 쾌락이에요. 이번들은 그래서 대체로 지나치게 열정적이거나 지나치게 명랑하게 보이려고 하는 유형이기도 해요. 이제 애니어그램의 거장인 나란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의 감정 표현이 부드럽든 공격적이든 간에 언제나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나스 씨를 봤을 때도 처음부터 와우! 이러면서 굉장히 명랑해하고 그 희대의 사건 휴 이게 돌면서 나가잖아요. 그 장면도 사실은 내 이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 명랑함으로 승화시키고 싶어서 이런 미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유형에서도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최민아수는 이 중에서도 섹슈얼 타입, 그러니까 성적 유형, 1대1 유형, 원투원 유형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무튼 하위 유형 중에서 가장 이유형 다운 유형이 원투원 2번 유형이거든요. 원투원 2번을 상징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특히 이번 유형에 되게 통통 튀고 발랄한 에너지를 잘 보여주는 유형이 바로 원투원 유형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정적이고 유혹적이고 약간 흥분된 모습을 자주 보여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특히 이성을 만나는 걸 즐기고요.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성들한테 주의를 잘 끌고 관심과 환심도 잘 사는 유형이에요. 특히 원투원 유형 2번한테 솔로 지역 같은 환경은 완전 거의 도파민 중독적인 상황인 거죠. 변덕스럽고 응석바지로도 유명한 유형이에요. 최민아수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죠. 제 연애 스타일은 좀 이기적인 편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거든요. 연애할 때도 제가 우선순위예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관계가 깊어지거나 뭐 그럴 때는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복 대상자를 찾아보려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이 원투원 2번 유형 중에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핵심 욕구가 뭐냐?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는 사람이다 라는 확인이에요. 내가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인정 욕구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이게 채워져야만 안정이 되는 구조예요. 나란조가 이 원투원 2번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공격적인 유혹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능동적으로 쟁취하려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유혹적이라는 말을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번들은 그저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약속이든 하면서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특히 원투원 2번은 매력적인 말, 감정 표현을 잘하는 타입입니다. 너무 솔직하다 못해 약간 좀 투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행동지향적이에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원투원 2번들은 자기 욕구를 그다지 수치스러워하진 않습니다. 나의 욕망이 사회적인 규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위험하면서도 또 어딘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유형을 판무파탈이다 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 2번의 핵심 상처가 뭔지 알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 있는 나가 아니라 필요한 나, 이럴 때만 사랑해줄게. 이런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고 자란 아이는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인상 투표도 제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민아수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솔직히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다면서 아쉬워하고, 이전엔 첫인상 투표 1위였던 민지 씨에 대해 이제 들으니까 견제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나 아직 1순위 맞아? 하면서 상대방의 호감으로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최민아 씨를 보면은 이런 말이 떠올라요. 사랑을 가장 원하면서도 사랑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왜냐면 잃을까봐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외로운데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냥 남자들이 주는 그런 가벼운 호감 같은 것들, 그 관심을 받아내야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슴에 공허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감은 낮아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느낌? 그런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친다. 그러니까 캠프파이어 이후에 그 최민아수가 그 임수빈 씨랑 대화를 신청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희선이랑 먼저 얘기할래? 아니 나랑 좀 아니 희선이랑 먼저 얘기해도 돼.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야. 희선이랑 먼저 얘기하고 와도 괜찮아 하면서 사실은 하루 종일 뭐 했어요? 희선이가 먼저 임수빈 뺏어가서 멘붕이 왔어요. 둘이 같이 이제 사진 찍는 거 보면서 아주 질투 치를 떨었어요. 그러면서 희선이 챙겨주는 거 보면서 막 성훈이 선택했다가 얘 선택해서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임수빈이 한 번 다가왔을 때 나를 선택해주는 거에 확신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밀어내면서 너 희선이랑 얘기해도 괜찮아. 또 한 번 거절 넣는 거죠. 너 이래도 나한테 다가올래? 이래도 나 좋아한다고 말해줘.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착 이론에서 말했던 불안형 애착의 전형적인 유형 같아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냐면 친밀감을 갈구하지만 또 버림받을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불안형 애착이 심리 애착 실험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냈냐면 엄마가 어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한테 달려가면서도 밀어내고 울면서 막 떼쓰면서도 다시 밀어내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되게 민아수 씨 같죠? 민아수 씨 보세요. 수빈이 좋아요. 임수빈이 좋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성훈한테 초콜릿 줬다가 뭐 성훈이랑 잘 되려나 싶다가도 안경사랑 갑자기 청북도를 가고 싶대요. 근데 갑자기 또 승일이 호감을 표시하니까 또 승일이한테도 호감도 더. 지금 여기서 바뀔 수 있나요? 지금 저 두 사람이랑 청북도 나갈 수도 있나? 이게 변덕이 아니에요. 최민아수 씨 1순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수빈이었어요. 근데 수빈 성격상
피드백이 좀 적극적이진 않잖아요. 굉장히 잔잔하고 뭔가 오는 피드백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불안한 거죠. 나는 확인받아야지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끊임없이 그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인데 혼자서 수빈한테만 매달리는 그림이 뭔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 다른 남자들 나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어차피 많으니까 내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탐색함으로써 거기서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뭐 어장관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어장관리는 전략이에요, 전략. 최민아 씨 딱 봐요. 전략을 하게 생겼냐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사랑에 있어서 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아수 씨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자고 우리가. 어장관리하는 여자는 뭐냐면 계산적으로 여러 남자를 줄 세워놓고 즐기는 거예요. 민아수 씨 보세요. 저 친구 계산적으로 보이나요? 아니잖아. 민아수 씨는 계산을 못해요. 그냥 불안해서 미치겠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성적용역 2번은 오히려 너무 솔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어장관리를 할 만큼 정교하지는 않아요. 전략을 세워가면서 사람들 대하는 유형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그 전에 나와 모순된 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미성숙한 겁니다. 사실은 수빈이 1순위죠. 근데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 남자도 몸도 좋고 괜찮고 잘생겨갖고 멋있어 보여? 그럼 나 그냥 저기 갈래.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거절이 예상되는 순간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감정, 특히 불안과 공포를 처리하는 기관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자극, 즉 다른 남자의 관심이 들어왔어요. 이때 일시적인 안정감이 제공돼요. 그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뭐야? 나 아직 괜찮네? 하면서 진정이 되는 거죠. 미나수 씨한테는 이거 중독이에요. 그래서 불안을 느꼈다가 새로운 자극이 왔다가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고 안정을 가졌다가 또 불안해졌다가 또 새 자극이 왔다가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맺기 진짜 힘들겠다. 그쵸. 그래서 미나스 씨가 어장관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수빈한테 가서 먼저 관계 정리할 때도 보면 패널들은 그래도 미나스 씨 성장했다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이거 성장 아닙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방어 기제로 봐야 돼요. 이거 그냥 거절당하기 전에 두려워서 선 그은 거에 불과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거절을 당하던가. 수빈을 정리한 게 최민아 씨만의 온전한 의지였냐?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바로 직전에 헬기에서 희선 씨가 수빈 씨 어깨에 기대고 마치 내가 이제 끼어들 틈도 없을 정도로 발전한 것 같은 그 희선과 수빈의 관계를 보고 게다가 이전에 민지와 1대1로 다이다이를 까잖아요. 민지한테 무슨 말 들어요? 네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니? 이런 공격까지 듣고 나서 약간 등 떠밀리듯이 정리하게 된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용기의 측정 도구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거부당할 걸 알면서도 표현할 줄 아는 것, 거부당한다고 예상을 했으면서도 진심을 표현해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떠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한번 다가서 보는 것, 이게 성숙하고 용기 있는 사랑의 진정한 시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애착 유형과 애니어그램을 설명한 거는 전 지구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오래 파다 보니까 각종 심리학 지식이랑 연결지어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 팬딩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이제 구독을 하시면 제가 하나씩 심리학적 지식이랑 제 애니어그램 접목을 시켜서 하나씩 큐레이션을 올릴 테니까 밑에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팔로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피하려고 해요. 왜? 고통스러우니까 당연히. 근데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하듯이 고통을 피하려는 신경증은 고통 자체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만든대요. 거절의 아픔을 피하려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마음을 두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현대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방어적인 패턴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충분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거부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분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외면하면서 안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흔히 자기 팽창, 자기 확대로 나타납니다. 그게 내 불완전하고 낮은 자존감을 감추는 수단이죠. 나 최미나스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미나스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에게 애니어그램 코치로서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미나스 씨 만약 보고 있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미나스 씨와 비슷한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1순위가 아니어도, 나는 여러 남자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미나서 씨 같은 분들이 치유되려면 이 문장을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최민아수 씨 같은 분들의 정체성은 선택받는 나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깨달음이 왔을 때야말로 최민아수 씨가 진짜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최민아수 씨가 솔로 지역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상대가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부터 또 도망치는 행위거든요. 근데 애정관계에서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상 항상성이 잘 발달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사이에 유난히 엄마한테 집착하고 엄마를 잃어버릴까 막 겁내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아기의 불안감이 잘 돌봐지지 않으면 내면에서 치명적인 불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서 한없이 상대한테 집착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상대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상대를 버리는 행동을 취하거나 내면에서 이런 양가 감정이 잘 통합되지 않으면 자주 서운함을 느끼면서 이 상대의 한 부분 때문에 상대 전체를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희선 씨와 붙어있는 수빈 씨의 모습을 질투하면서 본인은 더 붙어 있었으면서 캠프파이어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밀어내는 행동을 했던 미나스 씨가 많이 상기되더라고요.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 극복되고 양가 감정이 통합되고 나서야 우리 마음속에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확립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 항상성이라는 게 엄마가 잠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곁에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나를 혼내거나 야단치더라도 그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마음속에 깊은 곳에 확립하는 거예요. 이 대상 항상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만 사랑이 흔들릴 때 또는 상대방이 좌절이나 실망을 줄 때 그 위기와 감정의 갈등을 넘기고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양가 감정을 통합하고 사랑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기능이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을 보면 이 과정을 겪어요. 첫 번째는 먼저 취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상처받고 나약해질 수도 있는 존재다. 이걸 먼저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말해봐야겠다. 솔직한 내 마음을 털어놔봐야겠다. 세 번째로는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거절당해도 난 괜찮다. 그제서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거절당하고 나약한 나지만 그래도 나의 가치는 타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연습이 먼저 돼야 되고 그에 앞서서는 내 감정을 내가 수용해줄 수 있어야겠죠. 이때서야 진짜 최민아수 씨가 그 통통 튀는 발랄한 매력과 그 섹슈얼함 플러스 진짜 깊은 매력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운드 다니엘 채널이 있거든요. 다니엘 씨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르네상스였나? 거기서 개인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게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를 받겠다는 결의와 같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이 과정상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하는데 어떤 상처나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상황이 내 기대와 달라지면 너무 쉽게 이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최민아수 씨뿐만 아니라 이 민아수 씨를 비롯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별하게 되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고은 씨가 이건 씨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긍정적인 면만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무것도 결국 얻지 못하는 삶이라고 다니엘 씨가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그보다 넓은 걸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는 거다. 불완전한 상대에 대한 용기다. 사랑한다는 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거절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절을 당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당신이 충분히 괜찮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만 하면 이런 수식어가 붙여서 또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다는 예언자라는 책이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었거든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거는 죽음의 수용소 아닌가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시가 나오거든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그대에게 말하면 그 말을 신뢰하라. 사랑이 그대를 부르거든 그를 따르라.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거든 그에게 온몸을 내맡기라. 비록 그 날개 속에 숨은 칼이 그대를 상처 입힐지라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날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사랑의 날개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칼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랑은 기쁨만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 안에는 달콤함과 고통이 동시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툴게 때로는 서로 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날 수가 없어요. 칼릴 지브라니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칼을 찔릴 각오를 하면서도 힘차게 함께 날아오르려고 하는 게 사랑의 지향점이 아닐까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짜 마음으로 사랑해본 적이 있나요? 거절이 두렵지 않은 사람, 상처받을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실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최민아 씨처럼 상대의 태도에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다면, 혼자 불안을 견디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채우려고 했었다면, 혹은 상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먼저 거리를 뒀다면 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패턴을 알아차리는 데서 자기 인식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심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